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그때 이야기들을 지금 들어보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저도 시간이 흘러서 달라졌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번 예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비록 그때의 향이 달라졌을지라도 그 점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이트판 무서운 이야기, 소무덤의 진실. 다니던 직장에선 알력으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나서 받았던 소개팅에선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를 당하고, 갑작스레 돈 나갈 때는 많아지고, 여러모로 될 일이 없던 재작년 가을이었지. 구인 광고에서 우연찮게 본 그곳, 월 280에 강원도 산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집 떠나간다는 게 좀 망설였지만 되는 일도 없고 착잡한 심정이었던 그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하게 됐지. 막상 가보니 산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더군. 밤이 되니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었지. 거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곳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는데, 농장 안에서 거주하진 않지만 사료와 우유를 실어 나르는 3살 터울 형과 나와 같이 지내며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지. 형도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분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거지만 까마귀가 어찌 그리도 많던지 무언의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와 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었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까마귀 떼들 빼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씻고 TV 좀 보다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야.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다더니 웬일로? 나야 마다할 이유 없이 전부터 냉장고 기퉁이에 쌓여있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지.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쇠주 사발을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며 자던 황구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짖어대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부에게 "이 쌍놈의 개새끼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씨발놈의 개새끼가 죽어버려! 죽어버려!" 하면서 낫을 마구 휘두르는 거였어. 구들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서도 계속 깨갱 으르렁 거리고 있고, 평소 그 인자하시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 아저씨 말리다 나도 낫에 찍힐 뻔했었다. 그때 눈빛이 어땠는 줄 알아? 두 눈이 완전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어져서 황구 숨은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 눈은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동공이 완전 풀려 있더라. 나는 먼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는 시발놈의 강아지 소새끼들 욕을 하면서 농장을 방황하고 있더라. 주사가 저래 심할 줄이야. 다신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난 그대로 잠이 들었지. 다음날 아침에 젖자고 소사료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 혹시나 황구가 해코지 당했나 싶어 불렀더니 다행히 꼬랑지 설렁거리면서 저만치 풀숲에서 기어나오더라. 근데 아저씨는 불러도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니 전화가 안 터지는 데 있는 걸 보아 산 중턱에 내려왔나 싶었지. 평소에도 부지런해서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산보도 다녀오고 했었으니까.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 할배한테 전화하자 하고 소사료 주고 있는데 우유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씻고 오른 거였어.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만신창이로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디서 데려오른 거냐고 물었더니 아, 저 아래 무덤서 라더라. 이번이 처음은 아니래. 산길에 올라오른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 하나를 봤었는데 왜 거길 가서 자나. 가을이라 아침바람도 드셀 텐데 참 술이 문제다 싶었지.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었어.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느냐고 아저씨랑 티격태격 하는 거였어.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질동 싸다 죽어서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 라고 말하는 아저씨와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배는 한참을 실갱이하다 돌아갔고 억울한 듯한 아저씨는 분에 겨워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비우고 시내 나가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도 좀 하고 배불리 밥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났었어.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은 들 거라던 말. 그래서 아저씨께 원래 소가 300마리가 넘지 않았었나요? 그러고 보니 3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했더니 너는 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라. 라고 다소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서는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것이.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들이마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배회하더라.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숨어서 미친 듯이 지저대고 역시나 다음날 아저씨가 안 뵈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 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아니, 그 무덤에 꿀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가서 처자른 건지. 형에게 그 무덤은 대체 뭔데 왜 자꾸 아저씨가 거 가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하던 형이 얘기를 해주더라. 너 오기 전에 아저씨와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가 있었거든.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 밀렵꾼 놈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산비탈을 떠밀려 내려가는데 하필 그 아저씨가 길목에 있다가 절름발이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소떼에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에 밟혀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더라. 가족도 없지.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들도 소식이 없어 거기에 묻은 거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먹으면 거기서 나자빠져 있던 거란다. 뭐 7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싶다 생각하고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냈을 거야. 점심 먹고 심심해서 밤을 한 움큼 주워다 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 개복숭아 나무가 있으니까 지금 한창 익을 때라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냉큼 가봤지. 근데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더라. 아씨, 뭐야 이 냄새. 하고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내려가기 싫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갔었어.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 있는 거야.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서 골짜기 흙벼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다. 돌아가서는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대체 뭐냐고 물어보려다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려 물어봤어.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다 묻었어요? 라고. 그러니 아저씨가 왜 전에 2마리는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라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럼 그 소들은 대체 뭔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 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러 있던 것도. 처음 왔을 적엔 좀 부실하게 태어나 겨우 일어서는 산 새끼 송아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던 것도 그렇고. 아, 그리고 내가 자른 방 벽에 여기저기 낙서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써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흠기가 솟구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 마음의 정리를 해두고 있었지. 그날이었어.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나발을 불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라.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거든.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서는 그 아저씨 행적을 쫓아봤어. 욕짓거리하면서 돌아다니다 이구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 이새를 지저댄다고 마구 차더니 이 개새끼가 반항한다고 또 패고 하다가 사료 창고로 가더라. 거기서 사료 한 푸대를 꺼내더니 3구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는 안 먹고 엄청 크게 울어대는 거 있지. 처먹어 하면서 돌 던지고 동글개봉으로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찔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판타지한 일이었지. 3구 소들이 왜 삐쩍삐쩍 말라가나 했었다. 그러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오한마로 소 머리를 뻑 하고 치더니 소가 그대로 옆으로 뻗으니까 낫이랑 목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서 반항 못하고 울어대는 소를 네가 날 죽여! 네가 날 죽여! 하면서 마구 찌르고 째고 돌로 찧어대고. 소는 잠잠해지고 한참을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내가 봤던 죽은 소들 있던 골짜기에 끌어다 버리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아무리 강심장인 나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오줌을 지렸을 거다. 그러던 아저씨가 다른 칸에 있던 소를 3구에 채워놓고 차교실로 가서 태연히 샤워를 하고서는 농장집으로 내려와서 내 집 창문을 쓱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돌려보는데 완전 겁에 질려갖고 방 안에서 자른 척하고 있던 난 진짜 그때의 그 공포란. 이불 속에서 과도 꾹 쥐고 덜덜 떨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니 우사 앞길을 통해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 짱돌까지 하나 챙겨서 다시 쫓아가봤다.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고. 우사 주변은 밤에도 밝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칠흑인데다 더는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방으로 되돌아와 문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짐 전부 싸갖고 트럭 몰고 미친듯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역시나 그 무덤 앞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 이른 아침이라서 어둑한 데다 간밤에 그 꼴을 생각하니 또 오금이 저려서 비포장길을 차가 뒤집힐 정도로 몰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하고 큰 소리치며 쫓아오는 거야. 간밤에 문고리 덜컥할 때보다 진짜 그때가 더 무서웠다. 비포장 산길이라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절룩거리며 못 따라오더군. 백미러로 봤더니 쫓아오다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고 웃던 아저씨와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난 그곳을 떠났어. 암튼 그날부로 그곳을 떠나고 농장 주인이 350까지 준다고 더해달라고 하던 거 집안 풍파 어쩌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까지 들먹이고 그달치 20일 거 밥만 받고 바로 관뒀지. 그 일이 있고 그 형에게만 따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안 믿었지만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면서 겨우 설득시켰어. 그러자 소무덤까지 확인한 형도 그 아저씨가 귀신 씨인 거라며 식겁하고는 바로 관뒀다.